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종 다문화 가정의 작업 페페입니다. 지금 상하이에 출장 왔다가요. 잠깐 커피숍에 들어서 시간짬을 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상해도 있고요. 뭐 베이징, 중국의 좀 웬만큼 큰 도시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중국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워졌고, 저처럼 중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양한 중국 도시 상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장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 혹은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다양한 이제 경제 활동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좀 기업체의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놀랄 정도로 이게 좀 상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이요, 중국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경우가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해본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향성이 다들 비슷하세요. 어떠냐면은 매출이 좀 오르거나 이런 거는요, 그 회사 경쟁력이나 마켓쉐어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흐름에 몸을 맡기다 보니까 시장의 가격이 높아지면 매출이 오르고 뭐 이런 거라서 그건 똑같은 이유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사업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다. 그 다음에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십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은요, 하나의 이제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EU로도 하고 미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 이후로 중국향 수출 비중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중국향 비즈니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저희가 이제 사드도 겪었고 또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회사 안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분들도 많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 인원이나 조직은 지금 커졌는데 그만큼 비즈니스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라는 조직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직을 축소하고 비즈니스 규모에 맞게 이걸 다운을 시키게 마련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외에 다른 지역 수출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내부적으로 힘든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렇다는 의미고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한국의 기업인들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비즈니스를 잘 확장을 하고 관리를 해서 조직 내에서 굉장히 이제 포지셔닝을 확보하실 수 있었던 분들인데 이게 요즘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난 뭐 중국 관련 스펙이지만 저는 뭐 영어도 잘해요 이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부서 이동 같은 것도 되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변경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주특기랄까요, 스페셜리티가 지금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향 비즈니스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향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될까요? 미국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차시는 거죠. 중국 가시던 분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제 미국 하시는 분들 잘 되는 게 배 아프다는 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아는 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90년대 말에부터 중국 비즈니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낌새를 챕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어떤 인재들이 갑자기 조직별로 확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요, 어느 정도 글로벌 보편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 하던 친구가 와서 해도 되는데, 중국은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를테면 차이나 스탠다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만 하든지 뭐 없든지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에부터 이제 2000년대 또 2010년대 넘어서도 중국 관련된 인원들을 육성을 하고 하나의 조직화시키는 게 각 조직별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일부 회사들이 중국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 관련 조직들과 인원들을 갖다가 막 정리를 하고 이래버리면요, 다시 중국향 비즈니스가 올라갈 때에 똑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중국 비즈니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뭐 베트남이라던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좀 몇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대결 국면이기 때문에 이 GVC 관리라는 거랍니다. GVC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구매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자기가 공급도 하고 자기가 구매도 해버리면 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죠. 미국은 다른 나라 물건을 사주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국제화폐로서의 힘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은 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GVC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역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비교하면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하는 영역들이 생길 것 같고요.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어서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RCEP라는 것이 있죠. RCEP.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에 계시는 중국인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일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RCEP라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FTA가 되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합치면요, 뭐 미국, EU 정도 급의 GDP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 아세안을 붙여버리니까 전 세계 GDP의 한 3분의 1 정도가 또 RCEP 하나로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FTA가 아마 내년부터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동남아의 아주 열대 우림 속에서 자란 아주 맛이 있고 품질이 좋은 과일들이 무관세로 중국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운송 기술만 확보를 한다면, 저장 기술만 확보를 한다면, 이 중국에 있는 과일 산업들은 이제 황폐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거를 왜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게 GVC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내년 이후로 다시 중국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파도가,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조금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가분들, 사업가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세요. 정말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해 와가지고 제 구독자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제가 좀 별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하면서 별로 이제 큰 유튜버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저도 많이 힘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친 분들은 조금 에너지 충전을 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신 집중을 하셔가지고 힘을 내서 이겨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그름 상해 출장 중에 잠깐 촬영한 영상인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느낀 것들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늘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곡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